네, 안녕하십니까. 메이플자이 이제 일정이 나왔네요. 2월 5일 특별공급, 6일날 1순위 해당 지역에 하고 7일날 1순위 기타 지역, 이렇게 스케줄이 나왔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릴까, 분양가를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잖아요. 분양가를 보니까 다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층이에요 2층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아쉽습니다. 17억 3천. 그리고 49제곱미터가 아무래도 주가 될 것 같은데요. 49는 최고층으로 15억 1,500, 그러니까 15억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9제곱미터 많은 분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평면도죠. 가족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방 3개는 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는 되는데 59도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49다. 그래서 엊그저께 전화가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49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가족한테 좀 작을 것 같다. 그 가격대가 15억대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다른 현장을 자기는 생각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49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현장에 59나 84나 74를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전달했더니 다음 현장은 분양가가 이거보다 더 비쌀 것 같다. 지금 이것도 나는 부담이 되는데, 이것도 부담이 되는데 다음 현장에는 1, 2억 더 비싸게 나오면 나는 솔직히 청약 늘 자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사실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사실 분양가는 더 오를 것 같아요. 메이플자이가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올해, 그런 느낌은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매 제한이 3년이거든요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요. 2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전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입주를 내가 2년 동안 하고 팔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3년 전매 제한 기간이 있으니까 결국은 3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갭 투자 개념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돈이 만약에 49제곱미터 15억 기준으로 봤을 때 원가가 이자 후불제에다가 취득록세까지 합치면 16억이거든요. 16억이었을 때 아무리 못해도 8억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근데 8억 대출을 받아야 된다. 8억의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유가 그래도 10억 이상은 갖고 계셔야지 넣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니면 신혼부부 같은 분들이 아직 자녀분이 없어가지고 나는 저축으로 거의 90% 80%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가족이 구성원이 있고 어느 정도 벌이가 우리 느낌에서 평균적인 느낌이라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은 솔직히 제가 많이 듭니다. 프리미엄이요. 프리미엄은 저는 예상을 이렇게 봅니다. 원베일리도 있고 뭐 반포자이도 있는데 반포자이보다는 메이플자이가 무조건 비쌀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59제곱미터 기준으로 거기가 25억 정도 하는데 49제곱미터가 기준이 없는데 49 정도면 만약에 한 22억이나 21억으로 치자면 원베일리 가격대하고 메이플자이하고 비교했을 때 메이플자이가 더 비쌀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메이플자이가 59제곱미터 기준으로, 근데 여기는 2층이라서 그냥 제가 높은 층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억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2층이잖아요. 2층이면 한 4, 5억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25, 6억 본다고 친다면 지금 17억, 한 6, 7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덜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8억 이상으로 봤는데 그 정도는 안 남을 것 같아요. 7억 정도. 현재 시점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향후 3년 있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2년 있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면 그거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운데 제 느낌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5년, 24년에는 정책일 것이다. 가격대가 오르려면 결과적으로 수요가 받쳐줘야 되고 거래량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처럼 없으면 가격은 조금 이 투부 바람 빠지듯이 조금씩 빠지거든요. 빠지는데 이게 어느 순간 거래량이 반등하는 시점이 오긴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시점에 가격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근데 강남 쪽은 아무래도 많은 수요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이플자이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거는 전혀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분명히 7억 이상은 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남고,
모르죠. 그때 가서 2년 있다가 갑자기 가격이 폭등한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구독자님도 보시고 메이플 자이를 청약 넣어보실 분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가격 상승이 많았죠. 서울시가 제가 느낌이 6, 7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3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더블이잖아요. 2배가 올랐는데 이렇게 빨리 오른 상태에서 계속 또 한 번 폭등을 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피로감을 느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놔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거래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물론 강남은 앞으로도 좀 대세일 것 같아요. 계속 가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른 부동산은 다 안 오르는데 여기만 오른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좀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하다. 이건 확실하죠. 메이플자이 다음 현장을 어떻게 넣어보냐고요. 저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청약 점수도 높고 추첨으로 물론 있지만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단은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봐라. 현장 나올 때마다 넣는 겁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그렇게 우리가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전화 왔을 때 저희 어떤 사모님이 전화 왔을 때 나는 점수가 무조건 된다. 이분은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점수가 그냥 애매하거나 추첨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분이라면 무조건 넣는 겁니다. 무조건 넣어서 당첨되면 거기서 3년 거주하고 비과세 맞춰가지고 나가시던지 아니면 거기 거주하시던지 그거는 선택이지만 그렇게 막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만큼 강남권의 분양을 일반 분양을 받는다는 거는 분명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괜찮은 장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시고 여기 이제 조건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만 가능하고요.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기간, 그러니까 서울시에 2년 이상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이 경기도 쪽이나 인천 쪽은 불가능하다. 그죠? 서울시 2년 이상 살아야 된다.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추첨제가 60% 배정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넣어봐라.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이게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전세 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내 돈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보다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좀 포기하고 나 못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면적에 대한 약간의 불리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4구제곱미터 4인 가족, 3인 가족 살기는 조금 좁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신경을 쓰고 내가 이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좁게 살아야 돼? 이런 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경쟁률은 200대 1에서 300대 1 정도. 제가 500대 1, 600대 1을 봤는데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까다로워서 200대 1에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예상이요. 4구제곱미터 기준으로 6억에서 7억 정도 봅니다. 5구제곱미터는 2층이라서 조금 그 부분이 17억대. 제가 생각할 때 16억이나 16억 초반에 나올 줄 알았는데 17억대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1억 5천이 먹고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8억 이상 남는다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메이플자이가 입주하는 시점에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당분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가격은 절대 오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구독자님 보십시오. 내가 아파트 값이 오르냐 떨어지냐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딱 저는 두 가지를 봐요. 뭐냐? 현재 미분양이 소화가 잘 되고 있냐. 미분양 아파트가 없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냐 아니면 정책이냐에 따라 아파트 값은 오르고 내리고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세값이 만약에 오르잖아요. 오르면 전세입자들이 집을 사버려요. 내가 만약에 5억에 살았는데 주인이 6억 5천 7억을 불러. 그러면 그냥 8억짜리 집 사버려야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 그게 바로 전세값이 상승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좁혀지면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매매 수요로 돌변할 때 그때 매매가 상승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플자이 이제 청약 일정 나왔고 제가 지금 그 영상으로 보내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꼭 넣어 보실 분들 그리고
강남에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나 내가 꼭 살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넣으시고, 점수가 높으신 분은 까다롭게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면요, 앞으로 강남권 일반 분양 아파트 모두 다 제가 정리해서 분석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